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종 단판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유치원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됩니다. 이 국회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 분담금까지 전부 국가회계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다 이렇게 맞서면서 국가지원금 관리하는 회계랑 학부모 분담금 관리하는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걸 감안한다면 오늘이 유치원 관련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대로 무산이 된다면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 안 하면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것처럼 엉뚱한 데 써도 형사처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야가 오늘 최종 단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뒷북 대책입니다. 네, 쌓아놓고도 마음대로 쓰기가 힘든 거, 이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가 대표적이죠.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걸 다 합치면 200억 원어치나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마일리지 써서 휴가를 가려고 하면은 이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휴가철 성수기 때도 전체 좌석의 이 5% 이상은 마일리지 좌석으로 따로 떼놓게 하고 또 얼마나 판매했는지 그 비율도 공개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 지나면 사라질 마일리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여서요. 지금까지는 뭘 했는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생존자 26명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한 채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중국 흑룡강성 위안소에 끌려가서 치욕적인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중국에 정착했다가 2005년에서야 고국에 돌아온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조정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봉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절한 키워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